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주제는 우리 상인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장점과 환경 알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1년 반 전에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능곡시장은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능곡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도 되고, 저도 이번에 교환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저 표가 하나 나갈 거예요. 이 표를 보면 2년 전에 자료 조사했던 거고 1년 반 전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그때 우리 소비자들이 능곡시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차별화된 테마, 그 다음에 특화된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기법, 신용카드 등 구매 편의성, 배송 편의성, 이런 부분 특히 점수가 낮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우리 고객이 느낄 때, 그때보다 우리 능곡시장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 능곡시장이 발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점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본 다음에 상인의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인 공동체 말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상인 공동체란에서 제가 글을 띄워놨습니다. 시장 상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고 적극 지지하는 모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우리 상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공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마 공동의 목적은 고객 만족이고 고객이 방문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능곡시장에 고객이 많이 방문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목적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고객이 많이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까이 보고 가장 작게 보면 내 점포에서 고객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점포를 청결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안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됐을 때 고객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상인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꿔서 고객들이 감성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회가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인 공동체를 볼 때 바람직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공동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상인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장서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라도 뒤에서 협력해주면 아마 그 단체는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는 아마 상인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 일부가 뒤에서 불평불만한다든지, 또 본인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지원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공동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가족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항상 웃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인 공동체가 발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사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점포에서 다양한 고객을 위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곡시장 상인회가 잘 발전된다면 아마 능곡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같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 공동체 활성화 단계를 보면 가장 먼저 보면
초기 형성 단계입니다. 이때는 그때 인프라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생력도 없고 어떤 그 환경 부분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또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한 그런 일부 자금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상인에서 뭐하지? 한 그런 느낌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초기에 도약 단계를 통해서 결국 상인회가 발전되게 되고 결국은 자생력을 갖춘 아주 훌륭한 상인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상인회가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하나하나 지원해주고 동참하고 격려할 때 우리 상인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전 단계입니다. 초적인 인프라도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건 아마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 단계만 되면 그래도 각종 지원을 통해서 상인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정부라든지 또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에서 바라는 시장의 참 모습인데요. 정착 단계입니다. 특별한 지원이 없더라도 상인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상인회 나름대로 마케팅도 하고 또 상인회가 스스로 시장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능곡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초기 단계인 형성 단계라고 봐집니다. 대부분의 시장이 아마 특히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기에는 정부 지원도 받고 그리고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협력을 받게 돼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상인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협력이 어려운가? 제가 4가지 내용을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상인들의 배경과 특성이 더욱 다양해진다. 아마 우리 능곡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20대 초반의 사장님부터 70대 사장님까지 그리고 남자 사장님, 여자 사장님 또 성장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의 성격이나 점포 운영 방식이 너무나 다를 겁니다. 두 번째는 점포의 업종이 다양합니다. 아마 생선가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화원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옷가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점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점포 운영이라든지 또 고객 맞는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가 협력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즉흥적인 디지털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지만 요즘 젊은 사장님들은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는 무인 점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장님 혼자 계시는데도 기존에 혼자 계신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되고 충분하게 손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방식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통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장님들이 특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배경 그리고 업종 그리고 디지털 방식 유통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아마 상인회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인회가 발전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상인회가 협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능곡시장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는 시장도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보유 자원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작고 세 번째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네 번째 보유 역량도 부족하고 다섯 번째 브랜드 자산과 네트워크 그리고 여섯 번째 자생적 비즈니스 접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가게만 잘 되면 되지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능곡시장에 내 가게가 정말로 줄을 서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기 가게는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런 가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발전되고
또 이 시장을 통해서 고객들이 방문할 때 그 부분에 내 가게도 방문하게 되고 함께 발전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보유 자원, 경쟁력, 그리고 규모, 역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고 또 다른 상인분들의 노하우도 받아야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지금 지방의 군청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관주도입니다. 지금까지 상인회가 자생력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상인회가 관주도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도 고양시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능곡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상인회가 존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상인회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거 부분이 이런 보조 사업을 통해서라도 상인회가 발전한다면 우리 상인회는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부분은 정말로 우리 상인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입니다. 우리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내가 저 가게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또 돈도 없고 또 사업장 투자해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상인 사장님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인회가 발전이 안 되고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관주도, 보조금, 그리고 경쟁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개선돼 나갈까 생각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이 협력해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 우리 목적이 똑같다고 그랬었죠. 고객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인가, 오신 고객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집 앞 청소하는 것, 또 내 집에 오는 가게 손님에게 만족을 주는 것,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상인회가 발전하게 되고 시장이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는 시장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내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울의 광장시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광장시장은 처음에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아마 많이 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광장시장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오면서 파전 그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 이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광장시장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포가 발전하고 내 점포에 오신 고객이 만족하면 내 점포뿐만 아니라 우리 능곡시장이 발전하고 상인회가 발전하고 결국은 능곡 지역이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그리고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파트너 의식을 가지면 우리 상인회는 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상인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아마 공동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만족입니다. 우리 점포에 오시는 고객 아니면 옆에 오신 고객, 결국은 우리 시장에 오는 고객이 만족을 해야 시장 만족, 점포 만족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또 다른 고객들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입소문이 나서 능곡시장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작용입니다. 우리 집에 오는 고객 그리고 또 옆에 오는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드릴 노력을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점포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인사를 잘한다든지 또 고객들에게 설명을 잘한다든지 또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능곡 지역 특화입니다. 능곡 시장만 오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점포뿐만 아니라 능곡 시장에 오신 고객들이 돌아갈 때 우리 능곡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점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고객들이 만족했다면 다시 오게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공동의 목표, 사회적 작용, 능곡의 특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시장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능곡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냥 상인회가 모여서 뭐 단합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능곡시장의 명확한 방향성은 결국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굳건한 상인회가 어떻게 단합할 것인가? 그럼 전체 상인회 회원이 모여서 우리 시장에 오신 고객들에게 어떻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 우리 점포에 오는 고객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 단합된 상인회가 두 번째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상인회에 대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상인 공동체의 팀워크 향상시키고 능곡시장 상인회를 발전시킨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우선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인회 임원, 즉 리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인 공동체는 첫 번째 친목 단체입니다. 그러나 친목을 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상인회가 정말 뭉쳐서 열심히 하면 모든 정부 정책도 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고양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인회가 단합되지 않고 또 상인분들이 이합집산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아마 지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세 군데 상인회가 있는데 그 상인회가 단합되지 않고 또 상인회의 노력이 없다면 아마 그런 지원 부분들은 주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상인회 중에서 우리 능곡시장 상인회가 가장 단합이 잘 되고 또 적극적이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한다면 고양시에서는 아마 능곡시장을 가장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능곡시장 발전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상인회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확실한 시장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가장 큰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고객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만의 문화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이건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 간에 아침마다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옆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왔는지 뭐 안 왔는지도 모르고 또 혹시 문을 닫고 있으면 왜 그런지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능곡시장 상인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능곡시장 상인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열면 인사도 하게 되고 또 지나가는 고객도 인사하고 그래서 항상 아침에 밝은 분위기 시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상인회가 힘들 때 힘을 주고 우리 옆에 사장님들이 힘들고 가게 운영이 안 될 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잔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겨울이면 우리 집 앞에 눈 쓸기,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집 앞에 뭐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고객이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하나 앞장서서 실천한다면, 내가 먼저 한다면 우리 시장은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의 적극 지지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까? 근데 대부분 변화 혁신하면 어렵게 생각하게 되고 또 큰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변화 혁신하는데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항상 화를 내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고 또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게 되고, 우리가 장사가 안 될 때 리모델을 전체 해볼까? 아니면 업종을 바꿔볼까? 아니면 뭐 점포를 이동해 볼까? 크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보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장님들의 말 한마디, 진열 상태,
그 다음에 점포의 청결 상태, 그리고 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가게가 안 될 때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뭐 점포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것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나부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부터보다 작은 것부터 꼭 우리 사장님들 하나씩 실천하시면 점포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에도 많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공동체 협동조합은 제가 아마 우리 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또 각 지자체 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자체를 보면 협동조합을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협동조합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에서 혹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한다면 잘 준비하고 고민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드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상인회가 협동조합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표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인회는 고유업종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나 상인회에서 몇 분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자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동조합은 상인회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카페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해서 간단한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더 멀리 보고 우리 시장 전체를 보고 한다면 시장 상인회를 협동조합 상인회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지만 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부 각종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협동조합은 많은 고민과 그리고 노력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협력도 받고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능곡 마을 공동체가 상생 발전하기 그랬는데요. 상인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지난번 1년 반 전에 와서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또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임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상인회 회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임원이 되면 우리 상인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상인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회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갖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인회 회원은 자기 점포 운영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객과 상인 간에 서로 말다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보다는 적극적인 지지, 협력, 그리고 칭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우리 능곡시장 상인회는 잘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회 사업을 신청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 납부율, 그리고 3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 우리 상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점포,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상인회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점포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지, 내 점포는 현금을 받고 있는지,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AS는 잘하고 있는지,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상인회장님의 확고한 리더십, 두 번째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인회는 공동체로서 잘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 기러기 날아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러기는 V자형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보통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V자형이 날아가는 건
가장 앞에 있는 리더 기러기는 항상 그 기러기가 계속 앞장서는 게 아니고 힘이 부족할 때 되면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V자형이기 때문에 악력을 활용해서 다른 뒤에 오는 비둘기들은 기러기들은 힘을 적게 받고 가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기러기가 기러기를 울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기러기들은 응원의 소리를 알고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윤회도 상윤회장님 계시지만 상윤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윤회 개별적으로 내가 상윤회 회장이라 생각을 하고 협력하고 지원하시면 우리 능곡시장, 능곡지역에서 상윤회는 공동체로 잘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능곡시장과 그다음 우리 상윤회는 과연 우리 능곡지역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우리 능곡시장의 문화는 뭔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능곡시장에 오신 분들이 과연 능곡시장에 와서 능곡은 뭐가 좋았지? 또 다시 가고 싶은 건 왜 그럴까? 네, 능곡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능곡 지역에 대한 문화는 또 뭔가? 네, 그거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우리 시장의 문화, 또 지역의 공동체와 우리 시장의 공동체가 다 함께 협심을 하게 되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접점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역 문화에 기술을 적용해서 그 결과로 생겨난 인공적 가공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화는 뭘까요? 문화는 우리가 정의하기 상당히 어렵죠.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이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고객이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지역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기술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노력. 이것이 모여져서 지역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능곡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능곡 지역뿐만 아니라 시장도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 능곡 지역은 다양한 면모로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보실 때 뭐 오늘 내일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발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있다든지 일산 신도시 한번 볼까요? 일산 신도시는 30년 됐습니다. 그 전에 그냥 농지였어요. 시골 마을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일산 신도시 하면 일산 신도시는 어떤 거지? 예, 분당 신도시는 어떤 거지? 이렇게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일산 신도시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결국은 일산이라는 지역이 생기고 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결국은 눈에 보이게 돼서 일산이라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곡시장도 우리 능곡 지역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때 같이 발맞춰서 가신다면 능곡의 지역 문화와 시장의 지역 문화가 합치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역 문화는 우리 센터를 통해서 만들고 있지만 시장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줄까요? 그것은 우리 사장님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능곡시장 상인하고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우리 센터에서 하는 지역 문화와 우리 시장 문화가 같이 합치되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엮어낼 것인가. 예, 이 이야기를 말로 표현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스토리 두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객들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문화를 스토리텔링 한다. 그랬을 때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형적인 진료예요. 예를 들어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말로 바꾸면 능곡시장 자체가 진료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능곡시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플롯의 구성 요소예요. 이건 5단계로 봅니다. 발단부터 전개, 위험에서
구성까지, 전개까지.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 능곡시장에는 진료가 있는데 능곡시장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처음에 시장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전개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달해 갈 것인가? 이 구성 요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야기로 묶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능곡시장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발전돼 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능곡시장에 대한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문화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 생각, 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되면 그 시장은, 그 지역은 그래. 예, 서울의 광장시장은 그래. 서울의 강남은 어때?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강남도 과거에는 허벌판이었고 나중에 빌딩이 들어서고 사람이 모이게 되고 거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양태에 따라서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남 하면 그런 곳 이렇게 구성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능곡은 어떨까요? 능곡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능곡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도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센터가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를 만들어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지금 출발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작을 하고 나면 우리 센터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고 우리 시장은 남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모여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능곡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능곡은 갈만해. 그 능곡시장 가야지. 이런 문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볼 때는 그걸 왜 하지? 그거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1년 후, 5년 후에 능곡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를 자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곡의 문화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진에 수원 팔달문 시장을 보여드립니다. 이 팔달문 시장은 사도세자 왕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팔달문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진료예요. 그러면 플롯 구성 요소는 뭔가 정조대왕이 사도세자를 그렇게 한 과정, 이 과정이 플롯의 구성 요소입니다. 발단부터 전개까지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모여졌느냐? 그래서 시장과 화성행궁 그리고 수원의 이야기 이게 묶여져서 시장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팔달문 시장, 팔달문 왜 생겼지? 정조대왕, 사도세자. 그래서 팔달문 시장 하면 사도세자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정조대왕 팔달문 시장 생기기 전, 사도세자 전에는 그럼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나중에 이게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팔달문 시장, 사도세자, 행궁의 문화, 그래서 시장과 행궁 연결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능곡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능곡은 행주산성이 가장 가깝게 되죠. 시장도 행주동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능곡시장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약간 좀 뒤진 곳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약간 낙후된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부분은 행주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 행주산성을 어떻게 능곡시장에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시장 이름을 능곡 행주산성 시장 이렇게 해서 이 권율장군 그리고 행주치마, 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문화로 만들면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능곡시장이라는 자체는 그냥 진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구성 요소는 이 행주치마 그리고 권율장군이 이 행주산성에서 전투를 지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지역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을 연결시켜서 능곡 행주산성 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행주산 축제라든지 행주산성 행사 때 능곡시장 연결해서 고양시하고 같이 한다면 이 능곡시장만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모든 문화는 시작이 처음부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작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장의 문화를 만들어갈 요소들이 뭔가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 페이지로 놔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 능곡의 장점, 우리 능곡시장의 장점은 뭘까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시간 날 때. 한번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우리는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이 단어는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단어들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네. 그래도 이걸 장점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능곡 행주산성 시장 하면 권율장군, 행주치마, 돌 이런 부분들을 형상화시키고 눈에 보이게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능곡시장보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행주산성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능곡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금방 예시로 드린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볼 때는 능곡시장의 장점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장점들을 찾아서 우리 사장님들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능곡시장만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발전이 돼서 우리 가게가 더 커지고 또 자녀들이 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본처럼 50년, 100년간 노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발전된다면 우리 능곡시장의 문화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능곡시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화와 혁신하기 위해서 세상이 변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은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명한 안경을 쓰면 정말 투명하게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우리 능곡시장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능곡시장은 큰 것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게에 오는 우리 고객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 깨끗한 점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이 발전되게 되고 또 시장의 문화를 만들고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고 그 고객들은 결국 만족해서 다른 고객들과 함께 능곡시장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능곡시장은 계속적으로 오게 되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상인 공동체 말씀드렸고요. 우리 능곡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우리 능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힘을 빌어서 우리 능곡시장도 함께 발전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 다시 올 수 없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능곡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발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